성교육 교과서에 분노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추천 도서로 선정한 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관계를 과도하게 묘사했다는 건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에서 드론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업용 드론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미뤄진 필리핀 선교지 학교의 졸업식이 방역 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교회에게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대 사이의 갈등 해결과 통합을 위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GN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선 채 마감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한국 퀴어 영화제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면서도 이 퍼레이드에 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나다움 어린이 책을 초등학교에 추천 배포했습니다. 이 도서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또 성관계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그림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 커플이 등장합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입니다.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는 말과 함께 동성애 커플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행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책입니다.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기뿐만 아니라 성행위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책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추천한 책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 정책의 일환으로 총 199종의 도서를 선정한 겁니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선정된 도서들. 하지만 배포된 책들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일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과 학부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군학교는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사업이 건전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을 수단으로 동성애 옹호 사상을 어린이들에게 전파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것이며 여러 가지 성병과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왜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코드를 넣은 책들을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읽히려 하는지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학연은 또 여가부 추천 도서가 성관계의 자세한 묘사로 조기 성애화의 우려 요소를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윤리와 가치관 교육이며 전통적 성윤리를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이란 미명하에 마구 행해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게 흔들려온 우리 고유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 내용을 직시해 갈 것이다. 급진 성경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제시된 여성가족부의 정책. 진정성과 합리성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값이 싼 상업용 드론을 군사용 드론으로 개조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민간의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명영주 통신원이 전합니다. 중동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대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은 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전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전투 형태는
드론을 활용한 공격과 방어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시리아, 레바논에서부터 드론 정찰기가 국경을 넘어오고 가자 지구에서도 드론에 폭발 물질을 매달아 이스라엘 영토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Coding challenge, we are using drone technology, optical technology, and combine it and convert it to defense technology systems to deal with this challenge. 이스라엘은 중동전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일찌감치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안티 드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드론의 침입을 알아채는 감지 단계, 정체를 확인하는 식별 단계, 파괴하거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무력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아이언돔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한 국방 산업체가 개발한 드론돔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안티 드론 시스템입니다. 드론돔의 뛰어난 광학전자 센서는 이미 수많은 정밀 미사일들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표적 물체와 그 주변 지형의 위치를 3D 스캐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The common denominator of all of these missiles is actually the front end over here. It is an electro-optic front end that you can see on all of these missiles. 침입한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는 무선 전파 및 GPS 신호를 재밍 및 해킹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고성능 레이저로 드론을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One of Rafael's drone dome unique advantages is the capability of pointing, maneuvering, flying target from 2 kilometers away from us to point it the same point for 7 seconds in order to burn it and to shoot it down. 또한 무선 전파 감지기와 레이더 감지기 및 TDOA 다중 센서를 동시에 사용해 손바닥보다 작은 나노 드론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최대 감지 반경은 8km에 달합니다. 상업용 드론 보급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실전에서 테러 드론을 막아내야 하는 절박함은 이스라엘의 기술 발전에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코로나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미루어지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필리핀 학교들의 졸업식도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돼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한 선교지 학교에서 작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의 제3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미뤄진 졸업식이 하반기에 진행된 것입니다. 필리핀은 올해 3월부터 학교의 대면 수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된 인원으로 소규모의 졸업식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Students are requesting a small or a little graduation for them to experience the happiness that they are expecting for. That's why Daehan College prepared the small graduation for them so that we will experience also even the duration of pandemic. Masaya naman po. Gusto ko lang po magpasalamat sa Daehan College Business of Technology kasi po nagkaroon kami ng chance na magkaroon ng graduation kahit simple lang.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졸업식의 의미는 더욱 남다릅니다. 동고동락한 교우들과의 기념 촬영으로 학창시절의 마지막 추억 사진을 남깁니다. 졸업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졸업 이후의 삶이 막막하지만 대한국제대학의 설립 이념에 맞게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기술을 들고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Thank you po kasi po kahit na medyo mahirap po yung buhay, na mahirap po kumita, napag-aral pa din po ako, tapos nakapagtapos po ako.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the person na nasa likod po ng lahat ng paghihirap po ng mga estudyante, lalo na po ako. Kay God po una syempre, tapos sa family ko po, sa parents ko. I saw their face. They're so very happy because other school, private school, they did not give us Daehan College given to our students. So we are happy also for that. 비록 작은 규모의 졸업식이지만
졸업생들에게 평생 추억이 될 뜻깊은 졸업식으로 남길 바랍니다. 필리핀 리잘 따이따이에서 CTS 뉴스 임요일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이루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국 의회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의회에서 요청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자선단체인 페이스 인 레이터 라이프는 교회와 삶의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년 세대를 위해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앞장서 주길 요청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마련한 환영회에서 페이스 인 레이터 라이프 대표 칼 나이틀리는 지금의 노년 세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영국 교회가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over 40,000 churches across the UK, very much including Northern Ireland, Christians are ideally placed to lead the change in society, reframing the way we see older people, and reaching often profoundly lonely and isolated older people with friendship and community and the hope we have as Christians. 나이틀리는 교회가 노년 세대의 삶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단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Churches have a larger proportion of older people than wider society, so it's critical that churches are equipped to serve their older Christians. But more than that, we imagine what church might look like when churches empower and make the most of their seniors, as we're richer for them. With a focus on youth in church, how much the young would benefit from hearing from those older, wise Christians. 영국 국회에서 열린 이번 환영회는 짐 샤논 의원이 주관해 열렸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churches today have a balance between the young and the youth groups and the elderly people. The young people can learn from the elderly people through the experience, and the elderly people can encourage the young people. 영국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방역 등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한국어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콜카타 대학교 한국어 교사이자 디모데 펠로십 교회 협력 선교사인 신국진 목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인도 정부가 새 교육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 우선 인도 내에서 높아진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와 그리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K-팝과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진 한국 드라마로 특히 젊은 층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인도 내의 반중 감정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지난 6월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이 현재 극심한 반중 감정을 낳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중국어가 권장 과목에서 제외되고 한국어 및 다른 언어들이 채택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도 현지 사회와 학교들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968년 처음 제정된 인도 교육 정책이 1986년과 1992년 두 차례 수정하고 28년 만에 다시 제정하게 되었는데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권장되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지 사회와 학교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내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나 인도에 있는 한국문화원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경우만 봐도 처음에는 소수의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문의하고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젊은 학생들이나 사회적으로 한국 문화에 뜨거운 반응이라 할 수 있겠는데 현지 학교에도 시행 단계를 넘어서 제대로 도입되고 양질의 교사들이 파견된다면 더 뜨거운 반응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면서 앞으로의 선교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선교사님들께서 비자 거부나 추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세계 선교의 하두였기도 했는데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는 현지 학교가 많아질수록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교사로 일하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한국 문화에 거부감이 없는 젊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믿지 않는 현지 젊은 영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인도와 같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어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시고 깊은 교제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믿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어의 영향력이 더 커진 만큼 현지 한인교회들도 좀 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한인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현지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의 역할들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실제로 현지 학교와 기관들이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모든 인원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관련 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협력하여 사역한다면 선교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대학교라는 곳이 등록 절차부터 수료까지 관료 사회인 인도에서 엄청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센터 사역은 좀 더 유연하고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2외국어로 권장 채택되었다 해도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 하나가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또 다른 측면에서 선교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K-팝과 한글 드라마 등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화를 통한 선교 사역이 확장돼 세계 복음화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 포스트 코로나 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기독교 교육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의 위기와 제도적 압박 가운데 기독교 교육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전 세계 강타는 교육에 있어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수업의 온라인 전환으로부터 시작된 교육 변화의 소용돌이.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육이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획일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은 쇠퇴하고 다양한 교육들이 시도될 것이라는 것. 기독교 교육도 그 안에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지고 사람의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자각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답은 역시 교육의 다양성에 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 교육 주체와 학생 간 공감대 형성도 과제로 제시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가 함께 본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상 봤어? 오늘 전사님 설교 들었어?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마치 영화를 놓고 연인이 대화하는 것처럼 오늘 영화 재밌었어? 어땠어? 그런 대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 작품에다가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시대에 맞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온라인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으면 좋겠다. 성경적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기 속 마지막까지 교육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 따라서 교육에 있어 부모 역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가정 학업이 연계된 그런 삼위일체 교육을 지금부터 접목을 시켜서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정에서 이 자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 현장.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관계의 회복과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20일에 서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진행된 청원은 지난 15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해 약 23만 5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20회 한국 퀴어 영화제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온라인 부스 신청만 받고 있을 뿐 진행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과 교회를 돕는 데 써달라며 한국교회 봉사단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수해를 입은 교회와 이웃을 돕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한국교회와 함께하기로 했다며 한교봉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모금운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교봉 정성진 목사는 코로나19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줘서 고맙다며 가장 요긴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재단과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가 목회자 100명을 선정해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재단 이정익 이사장은 많은 목회자들이 어렵지만 질병과 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목회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한 독지가의 지원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표로 지원금을 받은 김일환 전도사는 2주 전에 우리가 본 교회를 개척했으며 최근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도사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 대표 이형로 목사는 어려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닌 다시 힘을 얻고 목회와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113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8월에 열린 학위 수여식은 2019학년도 졸업생 798명 가운데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졸업생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이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보고와 졸업 증서 수여, 시상식 등의 순서를 진행하고 장신대 임성빈 총장이 김태형 총회장에게 목사 후보생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퓨전 국악 CCM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2회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는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경연은 접수 영상 심사에 선발된 수상자들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국악 찬양의 확산과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 국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현재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부터 2달 동안 완전 봉쇄를 시행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5월 중순에 등교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상점과 음식점에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더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민들에게 직접 규제 사항이 적힌 전단을 나눠주면서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אני מעדכן אתכם על פי נתוני משרד הבריאות שכפר ירכא עם שיעור גבוה של תחלואה לחולי קורונה. We have to realize that containing corona is not only a medical situation. It's a social, economy challenge
and I'm pushing the entire system to try to combat and to contain corona without law. 1차 유행 당시보다 확진자 발생률이 더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은 쉽사리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16일부터 그린 국가로 분류된 곳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는 14일 자가격리 기간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코로나 대유행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2주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린 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현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됐던 총선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SNS 라이브를 통해 우선순위는 코로나19로 통제하고 조속히 규제 조치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총선일을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검진을 받은 지 2달 만에 7시간 넘게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 관저는 건강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여름 휴가를 이용해 검진을 받은 것이라며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과 건물 상당수가 붕괴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인근 지역에도 최대 3.8 규모의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추가적인 여진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모리셔스가 최근 연안에 막대한 기름을 유출한 일본 화물선의 선장과 선원을 체포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달 자초돼 1,000톤이 넘는 중유를 유출하면서 모리셔스 바다를 오염시켰는데요. 시바쿠덴 조사관은 법원 심사에서 보석이 거부돼 선장과 선원들이 아직 구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의 대학교 졸업 미만 학력의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력 자국민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 35만 명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기로 한 건데요. 당국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력의 체류 비자를 이달 31일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이브라임 부바카르 케이타 말리 대통령과 부부 시세 말리 총리를 구금했는데요. 케이타 대통령은 구금된 지 몇 시간 만에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가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임과 함께 의회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늪지인 브라질 판타나우에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올해 들어 발생한 화재가 7,339건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판타나우 지역의 올해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가뭄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화재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 군선교사협의회 회장인 이종화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군선교 현장에서 오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국내 군복음화 현황이 군선교 현장이 과거에 비해서 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었죠. 많은 용사들이 주일만 되면 줄을 길게 서서 교회를 찾아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약화가 되고 또 용사들이 상대적으로 교회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용사들의 사고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용사들이 이제는 어떤 신의 존재보다는 삶 속에서 찾아지는 강한 능력들을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앞에 가짜를 붙이면서 거기에 열광하며 또 그들에게서 어떤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뭐 인권 강화라든가 휴대폰 지급 또 그리고 많은 휴가의 날짜들 뭐 이런 면들로 인해서 용사들이 굳이 교회에 와서 뭐 쉼이나 또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들의 안이한 생각이겠죠. 군인교회는 언제나 초코파이 하나만 주면 가득 넘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지 못한 그런 안이함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성교 왜 중요할까요? 예, 군성교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이제 예배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또 입시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학생들조차도 더 이상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쭉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에 오게 되는데 그 시절에 정말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성취지향적인 일들만 하다가 이제 나를 내려놓고 또 돌아보고 정말 그 더 강한 존재에 대하여서 나를 의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유난히 그 군인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교회, 군인교회가 약화됐지만 이렇게 청년들 그리고 남성 신앙인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 군복음화를 위한 매뉴얼이 책으로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한 것은 어떤 요청과 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작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임 군선교사들에게 길잡이로 활용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선교를 오래 해왔지만 자기 스타일로 해오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데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유관기관 아니면 군선교를 하려는 여러 단체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는 군선교를 지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책을 통하여서 군선교라는 사역이 특별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 군선교, 군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쉬운 부분도 참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나 주어질 것 같은 이 좋은 조건들 언제나 또 이렇게 교회 문만 열리면 청년들이 몰려올 것 같은 조건들이 계속될 줄 알고 안주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쉽고 그리고 사역자 입장에선 주어진 기회들이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큰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영상 세대 그리고 또 문화 소비자인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무 구태의연한 사역을 펼쳤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다면 좋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 또 가장 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전으로 복귀는 어렵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형태로 군선교 현장을 복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이전에는 집단적인 어떤 상담이나 그리고 위로 쉼이었다면 이제는 제자화와 또 그리고 말씀 교육에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 지원과 협력이 더욱더 이제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군선교사 한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군선교사 한 명이 주어진 시간이 4-5시간, 그리고 규제된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협업 형태로 앞으로는 한국교회와
군선교사회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아직도 군선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올해는 더욱더 홍보에 전념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대대급교회의 대부분 620명 분들이 포진해 계신데 이분들이 사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 복음화는 물론이고요.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광주 전남 지역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전남 구례군인데요. 이 지역의 수해민들을 돕기 위해 의료봉사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구례군의 피해액은 약 1,903억 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 순천시 의사회와 안력산 의료봉사단, 구례군 의사회, 순천 금당 남부교회 의료송교팀 등 구례 지역 수해민 의료 지원 야간 의료 봉사 활동이 구례 제1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장이나 집이 침수되신 분들이 낮에는 집에나 직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시고 이제 저녁에 이 짜투리 시간에 오셔서 대개 이제 낮에 떼약볕 일하시니까 피로하시고 힘듭니다. 그래서 수액 진료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피부 질환이나 외상 같은 거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상황을 꼼꼼히 들어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윽고 의사가 상처 부위를 살펴보고 치료가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양한 의료 장비와 약품으로 약 2주간 내과와 외과, 안과 등 진료를 펼쳤습니다.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구례 지역 수해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고 그러실 텐데 몸까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많은 또 상처들도 있고 너무 지쳐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 일상의 삶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구례 주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 진료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순천시 의사회와 또 금당 남북교회 선교팀들 그리고 주변의 의료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저녁으로 계속해서 진료 활동을 펼쳐줘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수해민들이 더 힘을 내고 구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가 17일 여수 TCS 국제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수 TCS 국제학교 교장 정풍기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크리스천 청년을 위한 웰다잉, 재정관리 등의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20일 범호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순수한 열정에서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요청으로서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대구 정교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표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최근 수도권 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오는 주일을 시작으로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대구 지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줄 것과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자발적 검체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대구 지역 전교회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운동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주 중앙교회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강이 경주 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초대된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는 우리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야 한다며 더불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문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시 철저히 신분 확인과 발열 체크,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의성교회에서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성 군수를 비롯해 연합회 임원들과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예배에서 성주 중앙교회 홍성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계사 가운데 늘 외세로부터 침략당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론하며 힘없는 정의는 비참하고 말살되기 쉬운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과거를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국가안보와 경제, 의성군 발전과 지역 복음화,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제7차 평화통일기도회를 원주 중부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목사의 사유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통일이 멀어짐을 느낀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하며 평화통일을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평화통일, 남북과 북미 정상 협력 교류, 북한 복음화와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에서 25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